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2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전국이 지금 여전히 물난리를 겪고 있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해 이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이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 출장 그 명단 중에 수해 관련해서 입법을 해야 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수해 입법 위원장이 수해 중에 베트남 출장, 여론이 악화되자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는 해프닝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귀국길에 우크라이나로 간 것을 두고 수해 중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대통령이 그렇게 비판을 한 그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 4명이 전국 수해가 극심한 상황에 23일 어제입니다. 베트남, 라오스로 해외 출장을 떠났다가 비판이 쏟아지니까는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4명 중에는 특히 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도 있고 민주당의 원로죠. 그리고 수해 지원 복구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박정. 문재인 정권 때 이 수질 관리 이것을 전부 다 어떤 개발보다는 환경을 중요시 한다고 해서 환경부로 다 이관을 했죠. 그래서 지금 환경부가 수질 관리의 주무 부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담당 국회 상임위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위원장이 이 수해 난리 아직 끝이 나지 않았는데 베트남, 라오스 관광이겠죠. 명분은 뭐가 있겠지만은, 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지금 수해 대응이 부실하다고 지적해 왔고,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 이렇게 해왔고,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도 수해 중에 꼭 우크라이나에 가셔야 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또 다른 내로남불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 그 한노위는 전국 물 관리 그리고 수해 지원 복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입니다. 환경부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죠.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죠. 정부가 수해 대응을 제대로 하는지 감독해야 할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고 갔습니다. 갔다가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정은 지난달에 그 싱하이밍 그 망언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됐을 때, 그때도 중국의 초청을 받아서 티베트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방문을 하면서 뭐가 잘못됐느냐 하는 반응을 보였던 바로 그 인물이죠. 그때도 티베트 인권 탄압에는 눈을 감고 중국 선전에 이용만 당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인물인데, 이번에는 또 본인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이 수해 중에 베트남으로 출장을 갔다가 부랴부랴 돌아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들어서기 전에 이 김남국 코인 관련해서 제명 권고를 받았죠. 제명 권고, 국회 윤리자문위원회가 제명 권고를 했는데, 그때 김남국이 관련 자료를 다 내지 않으면서 국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거래한 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는데, 자, 신고한 의원 중에 이외의 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하단 기사와 6면 정치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권영세 400회 이상, 김홍걸 100회 이상 코인 거래. 권영세는 장관 때 코인 1,000만 원 구매를 했었다. 김홍걸은 상속세 내려고 투자를 시작했다.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 따르면은 이 두 사람의 권영세, 김홍걸 두 사람의 이 거래 내역 누적 금액은 10억 원이 넘는다. 이 통일부 장관, 지금 권영세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죠. 지금 후임자가 지명이 됐지만 아직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통일부 장관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권영세 그 장관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표명을 하고 국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총선에 대비한 조기 국회 귀환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아마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김남국에 대한 코인 이 국회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그 수사에 들어가고 하니 본인도 코인 거래 그 경력이 1억이 있으니 그냥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생각을 속으로 하고 사표를 제출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김홍길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막내 아들이죠. 이 두 사람이 21대 국회 기간 3년 동안 각각 400회 이상, 권영세 400회 이상, 김홍길 1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파악을 한 거죠. 그런데 자문위원회는 11명이 이 신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8명이 관련 상임위 활동 등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김남국을 포함해서 8명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8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수사 의뢰를 할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권영세, 김홍걸은 3년간 가상자산 구매 1억을 합산한 구매 누적 액수가 10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물론 이 누적 구매 액수라는 것이 이 10억 원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 초기 투자 금액을 포함해서 거래 과정에서 매수한 금액을 모두 합친 개념이다. 경찰이 보통 이 도박판을 덮쳤을 때 판돈 이야기를 하죠. 판돈 이야기를 할 때 판돈이 뭐 1억 원 그러면은 거기 1억 원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서로 이거 왔다 갔다 한 돈이 다 합산하면 1억 원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뭐 권영세 의원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가상자산 구입액을 누적을 하면은 10억 원 이상 되겠지만 중간에 매도한 부분을 따지면은 보유 규모가 최대일 때가 4천만 원 근처다. 뭐 어쨌든 이렇게 뭐 해명을 했지만 이 현역 국회의원 장관직을 하면서 장관직을 할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 재산 신고 물론 할 의무는 없지만은 그래도 근거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빠뜨린 데 대해서도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영세 장관 단타 알아보려고 했다. 업무 중엔 안 했다. 그 김홍걸 올 초 90% 넘게 손실 보고 매각했다. 그런데 두 의원이 코인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충돌로 볼 소지도 있다. 자,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김남국에 비해서 코인 규모의 코인 거래의 규모나 이 어떤 액수 뭐 이런 것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정도로 김남국은 심하죠. 그래서 김남국이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권고까지 받았는데 김남국의 보스 이재명도 이 지금 7월 말 8월 초 8월 말 9월 초 이런 뭐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8월 달 되면 두 사람이 나란히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이재명과 그의 신복 김남국 두 사람이. 자, 국민일보 6면 정치면 기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김남국 발 8월 대위기설 초긴장 8월 대위기설이 나왔다. 이재명은 영장 청구설에 체포 동의안 촉각, 김남국은 징계안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은 그것을 민주당이 부결을 시키면은 민심 쓰나미가 예고가 된다. 그런 기사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영장 청구와 김남국 제명으로 인해 8월 대위기를 맞을 수 있다. 두 건 모두 국회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결정권을 쥔 사안이어서 민주당의 도덕성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둘 다 민주당이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회기 중에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하면은 투표를 해야 되죠. 자, 이재명에 대해서 두 번째 이 체포동의안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뭐 하겠다고 하면서 단서를 달았죠. 정당한 그 체포동의안, 그 정당한 구속영장은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부당한 그러면은 정치보복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표결에 들어간다고 1차 때처럼 압도적으로, 1차 때도 압도적은 아니었죠. 1차 때처럼 이 부결되지 않고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비명계가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비명계 31명이 불체포 특권 무조건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죠.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이재명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상황에서 김남국 지금 코인 관련해서 이 본회의에 만약에 상정이 되면은 이 제명안에 상정이 되면은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제명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 그렇게 된 사람은 김영삼 전 대통령 혼자였죠. 그래서 김남국이 또 다른 의미에서 제2의 YS가 되느냐, 자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자 본회의 표결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이 동의하면 징계안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는데 전체 의원 현재 299명입니다. 한 명이 거리가 돼 있고, 이 299명 중에 국민의힘이 112명, 정의당이 6명,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이 각 한 명이 있고 무소속 1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도 131표밖에 안 됩니다. 200표가 필요한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최소 59명이 동의해야지 김남국의 제명안은 가결이 되기 때문에 김남국의 운명은 거의 친정이 민주당 손에 달린 셈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김남국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을 민주당이 구하게 되면은 이 구속 위기, 제명 위기에서 구하게 되면은 두 사람은 일단은 한숨을 돌리지만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다. 자,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구속 쪽으로 급격히 다시 기울어진 것이 그 본인이 이해찬 사람을 파견받아서 평화부지사를 시켰던 이화영이 검찰에서 진술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그런데 이재명이 알았다고 대답을 했다. 자, 그 내용이 핵심인데 처음에 또 이재명의 핵심 측근 정진상이 방북을 추진해보라고 했다. 이런 진술을 하는 바람에 이재명이 완전히 콘에 몰려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그 순간까지 왔는데 이화영이 갑자기 부인을 했죠. 갑자기 번복을 했죠. 자백한 것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선거 뒷담화 시간에 이재명의 해유와 이해찬의 위협, 협박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이재명을 대신해서 해유에 나선 인물이 이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이재명의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이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디지털 타임스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죠. 장해찬 최고위원이 김영진 직격, 이화영 만난 이재명 최측근,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김영진이 이화영 쪽 사람들을 만난 것 아닌가, 친지들을 만나서 그 다음에 무슨 그 부인이 탄원서를 내고 이화영이 옥중 편지를 쓰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 해유를 했는데, 해유를 한 의혹이 있는데 그것이 김영진이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어디서 이렇게 정보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김영진을 직격을 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서 김영진 민주당 의원에게 묻는다. 최근 이하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난 사람이 김영진 의원이 맞나? 그러면서 맞다면 맞다, 아니라면 아니다 라고 대답하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북 송금 진술을 한 이화영 측이 이재명 측근을 만나 해요를 당했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사법농단 스캔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나온 수도권 지역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이렇게 나왔죠. 수도권 출신의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이화영 쪽 사람들을 만나서 회유를 했다. 그 최측근으로 나온 사람이 김영진이 맞는지 아닌지 밝혀달라. 그러면 맞다면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이화영 측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증거인멸 이런 쪽에 해당이 될 수가 있죠.
야당 대표의 최측근이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회유를 시도했다면 감옥에 10번, 100번을 가도 모자란 대형 사건이다. 김영진 의원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묻는다. 국민의 알 권리 앞에서 떳떳하다면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시라. 자, 이렇게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올렸는데, 자, 김영진 의원은 오늘 아침 현재 이 시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아니라면은 당장 발끈하고 났었겠죠. 본인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런데 이거 들켰구나, 들통났구나 하고 뭔가 또 이재명 측근 그룹과 함께 또 대책을 수기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아마 조만 몇 시간 내라도 또 다른 반응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때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국 정경심이 갑자기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일단 한국일보 신명 기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국 부부 자녀 입시 비리 부모 불찰을 관여 여부 법정에서 소명하겠다. 조국과 정경심 두 사람이 딸 조민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 입장문을 내서 최근에 조민을 조사한 검찰이 조국 그리고 조민의 입장에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는 다시 반성의 뜻을 밝혔다. 자, 입장문 내용은 이겁니다.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 법적 사회적 무리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진정성. 본인들은 무슨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고 관련 소수도 취하했다 하지만은 학위 자격은 박탈당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박탈 안 당하려고 하다가 이 조민 기소유예를 원하면서 8월 28일 날 입시비리 공범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끝나니 그때까지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소되지 않기 위해서 반성하는 척 하는 거죠. 조민도 갑자기 본인은 김호준 방송에 나와서 떳떳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무슨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송을 취하겠다. 자, 그것이 이 조민이 8월 28일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느냐고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갑자기 반성하는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성하는 척하니 검찰이 이런 반응을 보였죠. 그런데 조민은 조국 정경심의 공범인데 조국 정경심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 조민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냐? 그 가짜 스펙 같은 걸로 대학하고 대학원 간 거 인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니 조국이 갑자기 또 성찰 이야기를 했죠. 성찰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항소심 1심 공판에 들어가기 전까지 반성하고 있다. 이런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또 법정에서는 그때 바빠서 조민이 허위 스펙을 가지고 대학과 대학원 간 걸 모른다. 그건 나는 공범이 아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또 이렇게 잡아댔죠. 오락가락 했는데 이렇게 잡아대니까 다시 여론이 그러면은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하겠군. 조민을 기소하겠군. 이렇게 나오니 또 정경심까지 같이 해서 두 사람이 입장문이라는 것을 내서 부모의 불찰이었다. 법정에서 소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 법정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또 새 입장문을 내면서 이 입장문 안에 이런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의 요구에 의해서 입장문을 내는 거다. 자, 이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부부가 딸을 조사한 후에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지만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입장을 밝힌다.
지금 재판 중이고 한데 왜 우리에게 정경심은 대법원까지 끝났죠. 왜 우리에게 피고인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법정 밖에서 이야기하느냐. 불만을 토로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검찰이 밝히라고 하니 밝힌다. 자, 그러니 검찰이 밝히라고 해서 밝혔으니 우리 딸 조민 기소 유예하든지 불기소 처분해달라 이 이야기죠. 그런데 8월 28일 공소시효가 끝나죠. 그 전에 만약에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기소 유예를 하면은 8월 29일 이후에는 조국, 조민, 또 그 부인 정경심, 아들 조원도 이런데 석사하게 반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박탈당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 8월 29일에, 만약에 8월 28일 이전에 검찰이 조민에 대해서 선처를 하면은 8월 29일 이후에는 이들 가족의 입장이 확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조국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죄도 인정하기 싫고 자기 죄를 인정하면은 감옥에 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또 비정한 아버지 소리도 듣기 싫고 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불과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기 전에 관절을 물색을 하면서 역술인 천공을 대동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때 관절을 물색하는 팀에서 대동을 했다. 그 가짜 뉴스를 퍼뜨렸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는 천공이 간 건 가짜고 끙터리고 그런데 그 대신 다른 풍수지리가가 같이 가서 조언을 했다.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일보 6면 기사입니다. 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풍수지리가 좋은 대 이재명 부부 김정숙도 만난 적이 있어. 앞에 거는 야당의 주장이죠. 대통령 관저 선정에 풍수지리가가 조언을 했다고.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재명 부부 김정숙도 그 풍수지리가를 만난 적이 있다. 무속 공방 다시 불붙은 여야 공식 입장 없는 대통령실은 반응을 안 보입니다. 그게 맞죠. 그리고 이 내용은 이겁니다. 그때 이 새로운 공간 대통령 그 관저를 돌아볼 당시에 관저 선정 당시에 역술과 천공이 같이 간 것이 아니라 풍수지리가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대 겸임 교수가 후보지를 같이 둘러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그 같은 담당을 하던 팀과 같이. 그러니까 여야가 무속 공방 수위를 높이면서 거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천공이 간 것은 사실과 다르다. 거짓말이죠. 거기에 대한 수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니 국민의힘에서는 백 교수는 풍수지리학계 최고 권위자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는 백 교수의 풍수지리학적 견해를 참고차 들은 바가 있으나 최종 관저 선정은 경호, 안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됐고 심지어 백 교수의 의견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 자, 백 교수는 그 새 관저, 그러니까 지금 입주한 그 새 관저가 안 된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와 그 견해와는 다른 결정을 했다. 그러니 영향을 안 미쳤다. 그 이야기고, 백 교수는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그 부인 김종숙 씨를 만나 조언을 한 적도 있고, 2017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부부까지 같이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좀 알려졌다. 그러니 천공과는 결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 천공이 거기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 이 의혹은 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처음으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부성찬 김종대의 보좌관이었죠. 보좌관 출신인 부성찬이 책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확산됐고 고소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은 그때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 교수가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부팀장이던 김용현 경호처장과 함께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 이 천공이 같이 갔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아마 천공과 백 교수가 풍모가 유사해서 두 사람 다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어서 아마 거기서 그 조소 경비를 쓰던 군인이 처음에 이것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두 사람을 오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는 소식입니다. 자, 마지막 전해드릴 기사는 모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주간조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이렇게 보좌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내용은 이겁니다. 제목은 유영하 박근혜 친박은 없다며 거리두기 정치의 한멸 느낀 듯. 자,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영남권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친박계 출마 여부입니다. 최경환, 우병우, 안종범, 또 유영하 이 사람들이 티켓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명한데 이 사람들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사격이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인데 유영하 변호사는 이 인터뷰에서 일단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밝히고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뉴스, 유튜브 등을 두루 보고 필라테스 등 오전 운동도 하신다. 체력이 조금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연세 71세에 비해서 건강한 편이다. 9월쯤 국민께 인사를 드릴 것으로 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직접 보면 건강 상태를 알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과거 참모들을 꾸준히 만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고. 자, 친박계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은 없다고 이야기했다. 친박이 재개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체가 없는 친박이기 때문에 어폐가 있다고 본다. 정치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용한 이야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은 친박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와 거리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유영하는 이렇게 전언을 합니다. 뭐 직접 말씀하실 날이 오겠지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 정치하면 되지 나랑 연관시킬 필요가 이유가 없지 않냐고 이야기하시더라. 이렇게 전했는데 과거에 뭐 김무성 전 대표가 친박에서 퇴장당할 때 친박에 자장은 없다. 그런 말이 회자가 됐었죠.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은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유영하 변호사가 전하는데, 자, 유영하 변호사 본인이 지금 그동안 여러 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필을 하는 것을 기회로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거나 대구시장에 도전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정가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접근, 이 정치권 인사들이 한번 인사를 하려고 해도 유영하가 다 차단을 한다. 그 입장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은 활용을 해서 이 정치를 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정성은 좀 100% 신뢰가 가지 않는 인터뷰 내용이었지만 어쨌든 친박은 없다 뿐이 아니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에서 이렇게 박근혜 마케팅을 하려는 그런 행동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